안녕하세요. 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미래가 불투명한 11번가의 암울한 3분기 실적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11번가가요, 얼마 전에 2023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실적이 매우 암울합니다. 우선은 3분기 실적, 11번가의 3분기 실적은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매출은 1887억 원입니다. 작년 3분기보다 0.6%나 감소한 거예요. 그리고 영업 적자는요, 325억 원. 작년 3분기보다 37억 원이 감소한 수치긴 하지만 여전히 영업 적자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11번가는 슈팅 배송을 작년부터 이제 키우겠다고 해서 슈팅 배송을 계속 늘려왔어요. 이 슈팅 배송을 늘린다는 건, 그러니까 매출, 거래액은 똑같아도 매출이 좀 뻥튀기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면 직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판매하는 제품 온전한 이 판매 금액 자체를 매출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즉 쉽게 생각하시면 슈팅 배송이 늘어나면 매출이 능할 수밖에 없다. 같은 거래액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슈팅 배송이 계속 늘어나고 슈팅 배송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매출이 작년 3분기 대비해서 오히려 감소했다라는 건 11번가의 어떤 사용자층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사용자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거래액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명확하게 수치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사실 11번가가 좀 우울한 건데, 이 11번가의 어떤 경쟁사들과 다른 업체들과의 한번 비교를 해보죠. 쿠팡은요, 3분기 실적에서 21% 성장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이버는 거래액 기준으로 해서 8.2% 전년 대비해서 성장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물론 거꾸로 간 지마켓이 있습니다. 지마켓은 작년보다 오히려 3분기 실적이 마이너스 15% 감소했습니다. 15% 감소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11번가는 지마켓 정도는 아니지만 슈팅 배송을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6%가 감소를 했다. 이커머스 평균 8% 성장, 이커머스 시장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3분기에 8%나 성장했는데 이거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어떤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네이버 외에는 진짜 이 종합몰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다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평균보다 적거나 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나. 왜냐하면 쿠팡, 네이버 다음이 바로 11번가 지마켓인데 11번가 지마켓이 이렇게 오히려 작년 3분기보다 역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11번가의 3분기 누적 영업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올라 보입니다. 이거는 작년 2022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을 가져온 겁니다. 자, 누적 매출액이 4,700억 원입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약 6천억 원 정도죠. 매출액은 증가했어요. 그런데 3분기 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3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3분기까지 그 영업 적자는 어땠냐면 영업 적자는 1,000억 원이 무려 넘었었어요. 그런데 올해 한 100억 원 정도 줄어들었네요. 150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910억 정도의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 매출 6천억 원인데 영업 적자가 900억 원이 넘어요. 이거 좀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 거래액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 영업 적자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지금 11번가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될 리가 없죠. 왜냐면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사실 11번가가 큐텐과 이제 거의 어떤 매각 협상이 이루어지나 이런 얘기까지 갔었는데 결국은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문제는 11번가의 어떤 가치가 예전에 막 2조가 넘던 2조 7천억 원 정도의 이런 가치를 인정받았던 그 가치보다 많이 떨어졌죠. 지금 1조 원 정도로 11번가가 가치가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협상이 좀 안 됐던 이유,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Q10이라는 회사가요, 재정적으로 현금 이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Q10 글로벌 판매자들 어떤 정상금도 지금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 지분 매각 협상이 지금 결렬이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죠.
11번가 입장에서는 지금 실적도 좀 계속 좋지 않고 쿠팡 네이버에 계속 너무나 밀리고 이게 그냥 자체적으로 가면 점점 더 쪼그라들 것 같은데 매각 협상도 지금 되지 않고 매각 협상을 하려고 했던 Q10이라는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결국은 이게 결렬이 됐는데 이 매각 협상이 결렬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11번가는요. 이 SK텔레콤, SK스퀘어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SK스퀘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SK스퀘어가 8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인홀디스, 즉 5년 전에 이 11번가에 투자했던 투자사들이 약 18%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5천억 원을 투자를 했단 말이죠. 5천억 원. 그런데 이게 5년 기한이었어요. 그래서 5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자, 5년이 지나면 이 11번가, 그러니까 즉 11번가를 가지고 있는 SK스퀘어 측에서는 이 투자자인 나인홀딩스 측의 5천억 원과 그 이자, 5년 동안 이자 연이율로 3.5%가 되는 이자를 토해내던가 주던가 아니면 이제 그냥 그대로 있는데 이 나인홀딩스란 이 투자사들이 이제는 11번가를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예요. 11번가를 이 SK스퀘어 이 지분까지 같이 매각할 수 있는 권한. 이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SK스퀘어 입장에서는 5천억 원과 그리고 연이율 3.5%를 친 요 금액을 돌려주는 게 지금 입장에서는 매우 손해죠. 왜냐하면 기업 가치가 1조 원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예전에 이 투자사들이 투자할 때만 해도 2조 7천억 원이었는데 1조로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5천억 원 넘게 3.5% 이게 연이율 5%까지 해가지고 5년 이 3.5% 연이율로 주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SK스퀘어 측에서는 이걸 안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제 안 줄 것 같은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투자사들 이 5천억 원을 투자한 이 나인홀딩스에서 이제는 이 11번가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SK스퀘어 지분까지 전체 지분까지 그런데 이게 이 SK스퀘어 측에서 제대로 이거를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실사나 이런 걸 들어갈 때 협조를 제대로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두산 인프라코어 쪽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좀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투자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는 지금 상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자기네가 투자한 금액도 회수를 못하고 이것도 실제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투자한 5천억보다 훨씬 적게 돈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11번가는 좀 이런 문제가 있다. 실적도 안 좋고 매각도 안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1번가의 지금 이 3분기 실적을 요약을 하면 이런 한 그림으로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진퇴양난 사자성어로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큰 돌을 이렇게 밀어 올리자니 너무 힘들고 이걸 포기하고 뒤로 가자니 돌이 자기를 깔아 뭉갤 것 같고 지금 11번가가 이런 상황인 거죠. 매각을 할 수도 없고 지금 가치가 워낙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쿠팡과 네이버 지금 양강이 이제 형성이 돼 있고 여기 점점 차이가 벌어지는데 이커머스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뭔가 돈을 투자하기도 그렇고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G마켓과 11번가 그 쿠팡과 네이버 그 양강 밑에 있는 G마켓 11번가 이 실적 다 진짜 암울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과 네이버 양강으로 이제 재편이 됐지만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직구 앱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나 쉬인이나 이제 이런 업체들로 이렇게 재편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전에 왕년에 1위를 차지했었던 G마켓과 11번가는 이제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암울한 11번가의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이 채널 유지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